안녕하세요. 이승은 아동심리상담TV의 이승은입니다. 네, 어,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칭찬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어른의 관심이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미술 강사를 나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처음 거기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 음, 거기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신비하고, 그리고 어른의 누군가의 긍정적인 관심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병이죠. 병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심리적인 문제도 병이라고 하면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조금 어린 시절에 조금 발견을 하고 그것이 빨리 치유가 된다면 모든 병도 초기에 잡아야 길게 가지 않듯 어, 심리적인 문제도 어린 나이일수록 더 치료가 빠르다는 부분이 맞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학교를 나가면서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저는 잘하는 아이보다는 조금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더 눈에 띄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가 심리 상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잘하는 아이들은 제가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주고 조금만 이렇게 알려주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그 아이는 긍정적으로 자라는데 조금 문제적인 부분이 있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는 듯해요. 아마 투사를 한다고 하죠. 아, 나도 저 나이 때 저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 아이의 심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한 이렇게 어른들을 보고 그 엄마들을 보거나 아이들을 봤을 때 그 엄마를 통해서 그 말투나 행동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집에서 자녀의 그 훈육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웬만큼은 알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뭐 점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또 양육과 이런 훈육, 교육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렇게 쉽게 이게 빨리 알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난 이 여자아이도 1학기 때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2학년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태도가 절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갑자기 나가요. 그리고 갑자기 또 화장실을 가야 되고, 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우유 당번이라 그러면서 우유를 가지러 가요. 그리고 이 아이는 굉장히 생각보다 왜소하고 작은 편이에요. 2학년 여자아이라서 더더욱 작은데, 저는 수업 시간에 갑자기 미술 시간에 갑자기 이 아이가 저 빨리 가야 돼요. 어딜 가? 그랬더니 맨 앞에 또 앉거든요. 이렇게 모든 별로 이렇게 4명씩 앉는데 맨 앞에 있는 조에 앉는 아이 여자아이였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가? 그랬더니 저 우유 가지러 가야 되는데 우유를 안 가져왔어요. 근데 왜 네가 가? 그랬더니 제가 당번이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약간 여자아이가 약간 투박한 말투를 쓰거든요. 툭툭툭. 내가 그래 그럼 얼른 갔다 와 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 작은 아이가 이따만한 우유를 25개인가 7개 이렇게 통에 이렇게 꽉꽉 채우는 거 이렇게 하고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팔에 하나 껴가지고. 아니, 저는 놀란 거예요.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우유를 들고 올 수 있나 해서. 내가, 어머, 너 그게 무겁지 않니? 네, 이랬거든요. 무겁지 않아요. 근데, 어머, 너 대단하다. 제가 이 말을 한 후부터 제가 몇 번 그 학교를 갈 때마다 그 아이는 항상 우유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침부터. 그래서 얘가 칭찬이 부족한 아이였구나. 그때 제가 우유 이렇게 크게 어떻게 넌 이렇게 큰 이렇게 많은 무거운 걸 너 같은 작은 몸에 이걸 들을 수 있니? 라고 했던 게 이 아이가 그 칭찬받았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 아파요. 그냥 다른 걸 칭찬해 줄 걸. 이 아이는 그걸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자기가 이제 계속 그 이유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물론 책임감도 있었으니까 뭐 가져왔긴 하지만 뭐 책임감보다는 제가 보기엔 칭찬이 굉장히 그 아이를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강화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근데 어학 만들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당연히 수업 태도가 좋지 않겠죠. 준비물도 제대로 준비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주변 아이들이, 같은 모든 아이들이 이 아이한테 준비물을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럼 저는 그래 조금 빌려주면 안 되겠니? 옆에 있는 친구애한테 이 여자애를.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니 뭐 그렇게 돼. 얘가 또 나 안 받아도 돼요. 뭐 나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예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막 튀어나가기도 하고 뭐 가지러 가야 된다고 튀어나가기를 하고 하니까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눈치를 쌓이는 거 보니 워낙 그런 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가 이제 어학 만들기를 마지막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1학기 때. 근데 그 아이가 당연히 책상 위에 뭐 수업 준비 안 돼 있겠죠. 막 책 올라와 있고 막 그 그림에 대한 준비물 하나도 없고 가져가라 해도 가져가줬어도 그 땅에 떨어뜨려 놓고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이거 책상 치워 놓으면 책상 치우고 네가 여학 만들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반드시 너 도와줄 거야. 치우면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근데 이 아이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조금 도와주면 아이들 작품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반드시 도와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주시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하나씩 봐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서 가끔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보기도 하고 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막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그 아이가 책상을 치우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기가 책상 위에 있던 내가 동화책을 저기 책꽂이에다 꽂아놓으라고 했거든요. 책꽂이를 꽂아놓는 걸 봤어요. 제가 어떻게 제가 행동했을까요? 바로 다른 아이 그림을 다 도와주고 바로 그 아이한테 가서 어머 너 책상 치웠네? 어머 선생님 말 들었네? 선생님 들어서 책꽂이에다가 동화책을 꽂았네? 라고 해서 제가 그럼 너 선생님이 너 이 책상 치우면 선생님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선생님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일로 와봐 라고 해서 제가 그 아이가 그렸던 그 어항 그림을 되게 멋지게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눈에 띄게끔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자기가 봐도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저 워낙 말 잘 안 들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저 워낙 말 잘 안 듣는데? 안 듣는 아이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본인도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어항을 예쁘게 만들어줘서 너도 제가 조금 더 많이 도와준 부분도 있지만 이 아이 그림이 이 그 만들기 어항이 샘플로 돼서 다른 반한테 이제 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너무 이제 칭찬을 받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지킨 어른이 없었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마쳤고 이번에 다시 가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전에는 머리 모양도 막 대충 묶고 하는데 이제는 머리도 예쁘게 묶고 오고 아마 엄마한테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묶어줬겠죠. 그리고서는 이 아이가 제가 들어보니 그리고 또 그림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서.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쟤 어때요? 쟤 사람 됐어요. 쟤 이제는 발표도 해요, 제가.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수업 시간에 벌떡벌떡 나가지 않고 적극적이고 친구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일들이 빈번해졌다는 거예요.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아이가 저한테 저 말 잘 안 듣는 아이예요.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칭찬을 그 아이를 했죠. 여기서 이 아이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를 칭찬을 할 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되고요. 어른과 아이가 약속을 했을 땐 꼭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약속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얘는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작품이 다른 반에 가서 이렇게 예시 작품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얘가 자존감이 높아졌겠죠. 제 말은 여기서 이겁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라도 그게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를 얘가 조금 나이가 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조금 이렇게 금방 변하진 않았겠죠.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이렇게 조금만 어른의 변화가 누군가의 태도가 누군가의 관심이 이 아이를 그렇게 급격스럽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또 희망을 봤어요. 어른 누군가가 이 어떠한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를 누군가가 보듬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렇게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른들이나 부모들이나 뭐 삼촌, 이모, 뭐 고모들 을 다 누군가가 내 조카나 이렇게 한 번쯤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인원수가 구독자 수가 되면 반드시 미수심리를 봐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